한상혁 후보자가 편파성 또 편향성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이런 걸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싶고, 두 번째 전문성을 찾아봐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곳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한 18년 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19년 13년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4번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전부 배우니까 한 1,800건을 수임했더라고요. 그 1,800건을 수임했는데 재산은 7억밖에 안 되고 상당히 재산 은닉의 의혹이 충분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봉사 능력 20년간 적십자 협의 낸 걸 한번 내보라니까 2건 냈더라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기타 낸 걸 한번 내보라니까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을 그 사회의 어떤 봉사 또 기여 이런 차원에서 전혀 그런 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손꼽만트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편파성, 조용히 하세요. 편향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후보님. 예, 말씀하십시오. 81학년도 고려대 법학과 입학했죠? 예, 그렇습니다. 86년에 지수 위반으로 영구 재직 처리됐죠? 예, 좀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제적된 건 맞습니다. 예, 87년 재직학생 구제 특례에 의해서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운동권이었었네요. 주사파였습니까? 당시 뭐 주사파 이렇게 나눠질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상희 후보자 저 마이크 좀 바짝 갖다 예, 대세요. 예. 학교 다니면서 운동은 열심히 하셨네요. 운동권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보니까 2001년도 만 거의 40살이 돼서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변호사들 수입 못해서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예. 그런데 우리 한 후보자는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완전히 성공했더라고요. 완전히 인생 역전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임한 거 보니까 변호사 되자마자 바로 MBC도 수임하고 KBS, PB연합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등 전부 진보 좌파의 어떤 언론 계통으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백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강원랜드, 또 옛날에 주택공사 LH, 롯데 홈쇼핑, LIG 넥스원, 우리 홈쇼핑, 서울도시개발공사 SH 엄청나게 인생 역전을 해서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13년간 1,800건을 수임했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수임 자료 이 금액까지 다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거는 경영권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냥 일렬것만 보내왔어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18년 동안도 완전히 좌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인정합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 예, 저게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완전히 다 중복돼. 그 다음에 2017년 8년 최근에 와서도 저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전 대표를 맡고서도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상사 하나하나 다 더 많지만은 하나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완전히 운동권, 변호사를 맡고 나서도 완전히 좌파의 언론에 거기에 대한 대표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것도 1,800건이나 해왔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작년 3월에 언론 시민연합 민언련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나쁜 보도상, 본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나쁜 보도상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TV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6건, TV조선 8건, 채널A 2건,
한국경제 한 건, 세계일보 한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내용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일자리 1만 개 사라진다. 이것이 어떻게 나쁜 뉴스입니까? 예, 그 부분은 뭐 가치 납-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 원전 수출 없을 때 12년 뒤 1만 2천 명 실직된다. 이게 어떻게 나쁜 뉴스입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해 훈련 중단 수역, 우리 쪽이 북한보다 35km 더 길다. 이게 어떻게 나쁜 뉴스입니까? 우리 후보자는 한쪽 경향에서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좋은 뉴스라 선정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좋은 보도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KBS 11건, MBC 9건, JTBC 4건, 한겨레 9건, 경향신문 2건,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 5건, 오마이뉴스 1건, 노컷뉴스 1건, 프레시안 1건. 우리 국민들은 이 매체들을 진보 좌파 매체의 대표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이 작성한 보도는 좋은 보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경북 민심번역기 뉴스민,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국정원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KBS, 정말 어떤 식이 좋은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대선 인터넷 여론 조작 KBS 2018년, 정말 좋은 보도네요. 그런데 우측에 2017년에 대선 조작한 드루킹 관련 사건은 전혀 좋은 보도로 안 들어가 있네요. 저널리즘 토크,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입이 아파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시간을 안 드리고 정부를 시간을 걸로. 비판하고 특정 보수 언론이 주장하니 다 잘못되고 나쁜 뉴스다. 이렇게 편향된 인사가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 간략히 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1,800건 수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그 법무법인 정세로 수임된 사건들이 상당 부분 껴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전부 제 사건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예, 예. 예, 일단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연의 좋은 보도 심사, 뭐 나쁜 보도 심사는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의견은 아니고요. 민원연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나름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